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오늘은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상가주택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찾는 물건들이 어떤 거냐면, 어떤 분들은 수익에 좀 중점을 둔 거, 그러니까 월세가 좀 많이 나오는 매물을 찾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좀 덜하더라도 주거 환경이 좀 좋은 곳, 그런 것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거 환경이 좋으려면 신도시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주변에 좀 상가 같은 것들도 좀 깔끔한 것들이 들어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구도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주거 환경이 훨씬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좀 후자에 속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녀가 좀 어린 젊은 부부분들이 이런 매물을 좀 많이 찾는 편이고, 그런 분들은 제가 월세가 좀 많이 나오는 매물로 추천을 해드려도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매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오늘의 물건지는 별 표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에 트램 2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수원 내거리예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성 쪽 방면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서대전 내거리 방향입니다. 조금 더 확대한 지도인데, 마찬가지로 물건지는 이쪽 위치에 있고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이 가수원 내거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가 될 만한 동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이런 상업용 건물들이 먼저 들어온 것 같고요. 지금은 CGV도 들어와 있고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 서남부 쪽 그 상권 중에서는 목원대 쪽 상권보다도 오히려 가수원동 쪽 상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상권 자체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서 이쪽 일반 주거지역에 건물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여기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던 게, 이쪽에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정문 앞으로 이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상가주택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차고 나니까 이제는 그 건너편으로 해서 가수원 소방서 뒤쪽이죠. 이제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택한다면 입지로서는 이쪽이 더 낫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매물은 신축 예정 매물이기 때문에 먼저 도면을 보면서 구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는 74.99평이고요. 75평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건폐율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 상한인데 59.8%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용적률은 150%인데 149.95%. 그러니까 토지의 효율을 최대한 찾아먹은 그런 도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 대수는 5대가 들어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을 신축을 할 수도 있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중주택은 신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층수 제한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상가를 1층에 집어넣고 2, 3층을 주택으로 하는 그런 상가주택이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1층 도면입니다. 1층은 상가가 32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건물의 측면에 4대, 그리고 전면에 1대에서 5대가 들어오고요. 32평의 상가 모양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건물의 주 출입구는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출입을 하게 되는데, 건물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들어가고요. 2층은 투룸이 2개가 들어갑니다. 이쪽이 첫 번째 투룸이고요. 여기 밑에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투룸입니다. 그리고 3층 도면인데, 이거는 좀 도면이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안이 이렇다는 걸 좀 참고를 하시고, 이 주인세대 입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세대의 면적을 좀 조절을 해서 좀 넓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인세대를 더 작게 하고 임대세대를 많이 놔서 수익률을 그래도 좀 더 올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안은 주인세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또 방들이 있긴 하지만 바닥층에 방이 최소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가수원이나 도안동 쪽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인 세대를 복층으로 하면서 밑에는 방을 한 칸 두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거실하고 주방을 좀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초안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밑에다 방을 2개 넣거나 이런 거는 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이제 거실과 주방인데, 거실이 상당히 넓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가 안방이고, 이쪽이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계단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입니다. 여기로 올라가고 나면 위에 누다락 부분에 방이 2개가 또 쓸 수가 있고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투룸이 있는데, 투룸도 마찬가지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쪽으로 해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 누다락 부분에 방 하나가 더 들어가서 투룸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층 누다락인데요. 누다락 도면을 보실 때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단면으로 잘랐을 때 누다락의 모양을 표시를 해놓은 건데, 층고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전에 건축한 누다락 집을 보면은 그 층고가 너무 낮아서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누다락들이 있는데, 요즘 짓는 집들은 높이의 가중평균을 잘 활용을 해서 사람이 서서 돌아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층고는 2.6m예요. 일반적인 주택의 층고가 2.7에서 2.8인 거를 감안했을 때 그거보다 약간 낮은 정도니까 충분히 위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주인 세대에서 쓸 수 있는 누다락 공간이고요. 여기 전에 4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이 이제 주인 세대 누다락 공간이 됩니다. 여기가 방이 하나가 되는 거고, 이게 복도를 통해서 가면 이쪽에 또 방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2개 있고 방이 3칸이 있는 그런 3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룸은 여기 밑에서 올라오면은 이게 투룸에서 쓸 수 있는 누다락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투룸도 거실과 방 2개가 있는, 하나는 누다락에 있지만 어쨌든 방이 2개가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에서는 이쪽 복도로 가는 공간에 여기 이제 오픈을 하겠죠. 문을 달면은 이쪽으로 나갔을 때 이 공간을 테라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다락이 있는 집들은 거의 이런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이 테라스 공간을 사용하는 걸 좀 요즘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테라스 공간에 뭐 조명도 설치를 해놓고 뭐 이런 보조 주방 같은 것도 이 안쪽에다 좀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대지는 약 75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용도는 상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복합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상가주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물 평수는 서비스 평수 포함해서 140평 정도.
그리고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150% 상한입니다. 총 층수는 3층 건물이고 이제 상가까지 포함해서 5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 예정인데 아마도 내년 봄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은 주차장과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요. 101호 상가는 아까 도면에서 보신 것처럼 32평 정도 됩니다. 임대가는 월세는 한 200 정도 되고 보증금은 3천에서 5천 정도 사이가 그 동네 이제 상가 임대 시세입니다. 투룸 2개의 임대가는 월세로 놨을 때는 4천에 70 정도 아니면 5천에 60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를 놓을 수가 있고요. 이건 좀 큰 투룸이기 때문에 3층에는 이렇게 좀 임대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에는 입주를 하실 수도 있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데 전세를 놓게 되면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 그 정도 임대를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인 세대 면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정도의 평수가 되면 한 3억 정도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매매 대금은 이제 14억 5천입니다. 14억 5천에 융자는 7억 정도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1층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융자 승계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렇게 임대를 놨을 때 약 5억 2천 정도,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현금 투자 금액은 2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 월세에서 이자를 빼게 되면은 순 월세가 16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은 수익률이 8%가 조금 넘는데 이런 신도시에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수익률이 10%가 넘고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구도심에 짓는 다중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지만 주거 환경이 좀 좋고 이제 세대수가 많지 않고 1층 상가에서의 월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가만 잘 임대가 된다 그러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이 호실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주택 중에서 그래도 8% 정도 넘게 나오면은 수익도 좀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면 주인 세대 입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보증금을 좀 낮춰서 월세를 좀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임대를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인 세대를 입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2억 3천에다가 3억을 더 더해야겠죠. 그래서 5억 3천을 투입을 해서 월세를 1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